최근 탈장 수술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귀가 늦어지자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주치의는 교황은 여느 86세 노인과는 다르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바티칸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입니다. 주한 교황청 대사관 소장품부터 생태 환경적 가치를 묵상할 수 있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뜨거운 감자가 된 노동계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김시몬 신부와 깊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교황의 건강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평화의 사도 역할을 했던 교황이 이제는 해외 순방을 떠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교황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교황은 다른 86세 노인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 포르투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37차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곧바로 몽골 순방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사도 행보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앞으로 교황이 전 세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고령인데다 최근 또 병원에 입원해 수술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해외 순방을 나서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Altre persone di 86 anni no, lui sì, perché lui ce l'ha, gli 86 anni ce l'ha sulla carta d'identità che non ha la carta d'identità, però soprattutto se ha il privilegio di starci a contatto, quell'uomo ha la testa di un sessantenne. 그렇다면 간단한 수술에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입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교황은 주일 3중 기도와 일반 아련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에 교황 주치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Rispetto ad altre persone della sua età, lui non è che torna a casa, si mette davanti alla televisione e gioca. Cioè, lui quando torna a casa fa un capo del governo, il capo diciamo di milioni della Chiesa, di cristianità. Insomma, è una persona che a 86 anni ha delle responsabilità importanti e quindi è molto importante che torna proprio forte. 그러면서 현재 교황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황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도 며칠 내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바티칸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6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어제 서울 명동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주한 교황청 대사관 소장품을 비롯해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동 십자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왼쪽으로는 1963년 주한교황청 공사관, 1966년 주한교황청 대사관 설립에 대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칙서 원본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조각과 회화 작품들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한국과 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을 맞아 주한교황청 대사관이 선보인 소장품들입니다. 한국과 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 기념전이 어제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주한교황청 대사관 경당의 청동 십자가와 조각, 회화 등 교황청 대사관 소장품 1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제50회 정기전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주제로 생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성미술은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놀랍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사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바티칸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희망했습니다. This meaningful exhibition will surely inspire its visitors
to value more dearly the benefits of this special bond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and will help to support those initiatives which strengthen these relations.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특별히 주한교황청 대사관과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시를 찾는 모든 이가 생태 환경적인 삶에 대해 묵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 전시회에 많은 우리 신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의미 있는 이 표현들을 함께 나누고 감상하고 가슴에 더욱더 교황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태 환경적인 그러한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박혜원 회장은 신앙 선조들의 거룩하고 고결한 희생 없이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며 신앙 선조들을 기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전시가 한국 바티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활발한 어떤 문화 교류 장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시는 22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 1898 전관에서 열립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부터 집회 시위법 개정까지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법은 없는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 김시몬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개혁에 천명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윤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하죠. 한때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발전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에 힘 있는 사람들, 아직도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회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근무시간 69시간제,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일자리로 인할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거, 그것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기술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이라고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계속되는 사고와 나아지지 않은 노동 환경,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짚어보고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 기대해 봅니다.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 결국에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노동계와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와의 갈등도 꽤 심각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야간 옥외 집회 금지, 또 진압 시에 경찰의 면책 사유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집시법에 대해서 국민참여토론 게시판 통해서 의견 받겠다 이런 내용도 내놨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정말로 헌법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역시 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당한 처지에 대해 권리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게 그러한 상황을 더욱더 알리기 위해 밖에서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 일하기에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별로 없고 정확한 내용도 보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달 1일 양해동 미카엘 형제가 검찰의 건설 노조 탄압에 의해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그를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설사들은 그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31일에 혼자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잡혔습니다. 공권력에 반대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정부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꽁꽁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노력해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오히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을 줄이면서 오히려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자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 같이 행복한 사회인지 우리 모두에게 묻어야 합니다. 지금은 나와 상관없으니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가 내가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사용자가 아닌 이상 우리도 언제 그렇게 내몰릴 수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귀를 열고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킨 노동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도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 고되게 일하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필수 노동자 덕분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알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 정말 그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관심 갖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정말 같이 살아가는 세상,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선종일입니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영상 리포트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 신부님은 신자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백색의 순교자, 땀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